오늘 조선일보에 윤석열은 등신 이런 기사 썼다가 다음에서 삭제하고 그런 일도 있죠. 윤석열이 저렇게 조선일보까지 버리는 카드가 되면 안 되고 윤석열이가 사표 내고 가버리면 안 되는데 끝까지 이게 무슨 언론 장악이래요. 적용은 대선 후에 적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슨 집권 연장을 위한 법이래. 그래놓고 윤석열이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당신에게 소송을 남발하냐. 그렇지. 캠프까지 그랬더니 나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야. 오늘 조선일보에 윤석열은 등신 입만 열면 뭐 지지율 떨어져 이런 기사 썼다가 다음에서 삭제하고 그러세요. 국민의힘의 그 여성 때나 관련 있는 분이 아무튼 페이스북인가 글을 썼다가 그것도 지웠는데 그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또 그 기사도 또 내렸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저렇게 조선일보까지 버리는 카드가 되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윤석열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끝까지 내년 2월까지 대선 후보 하겠다 나서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가 사표 내고 가버리면 안 되는데. 아이, 지금 윤석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요. 윤석열이가 국힘당에 가서 오늘 조선일보 같이 등신짓을 하고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런 걸 계속 내년 3월 8일까지 윤석열이가 난장판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국민들이 열받게 본인의 와이프 영부인을 꿈꾸는 자가 이렇게 지금 끊임없는 불법과 비리와 특혜 의혹에 휩싸여 있어요. 특히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검사들을 중심으로 만나면서 본인들의 권력과 특혜를 비리를 비호받은 의혹에 휩싸였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논문이 엉터리였고 완전히 황당하다. 뭐 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건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한림대 구성원 양쪽을 다 속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캠프 반응이 뭡니까? 오마이뉴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엔 고소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보도다, 허위 보도다, 고소한다, 사과해라. 뭘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야죠. 자기가 영부인을 꿈꾸는 자가 이렇게 지금 아주 지저분한 범법자 비리 행각을 저질러 온 건데요.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그래놓고는 사과해주면 고소 안 할게 이랬잖아요. 더 웃긴 게 국민을 아주 우습게 알고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게 네. 2006년도 한림정보대학 강의 경력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맞아요. 2004년도에 한림대라고 허위로 써가지고 걸렸는데 2006년도 한림대 한림정보대 한림전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림 성신대. 옛날에 한림정보전문대학교였고 교자를 못 썼잖아요. 지금 그쵸. 교자를 쓰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한림성심 전문대학인데 역시 전문대학 떼고 교를 씁니다. 한림성신대학교입니다. 근데 이걸 제출해놓고 문제가 없다고 착오했다는 겁니다. 아니 2006년도에 한림대 전문대에서 지금 강의 응용소가 무슨 착오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림대학교와 한림전문대학교를 착오로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2년제 전문대학 4년제 사립대학은 완벽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구분 못하면 이 대한민국 북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북에서?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 법률팀이 김경진이라는 사람도 들어갔다는데 그 사람은 제가 뭐 촛불 변호사라고 했던 사람인데 들어갔는데 그 법률팀은 딱 윤석열 닮았어. 마음에 안 드는 기사 나오면 처벌하겠다. 공갈 협박을 치고 또 언론중재법은 또 심히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 마치 언론 재갈을 물린대. 근데 권력자나 재벌 대기업 여러분 소송을 못하게 해놨어요. 기자한테 구상권 행사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정권도 해당 안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권력의 언론을 재갈을 물리는 법이래. 하나도 이제 강화된 게 없는데 이제 시민들 피해자들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또 심지어 적용은 대선 후에 적용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무슨 집권 연장을 위한 법이래. 그래놓고 윤석열이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당신이 그렇게 언론 자유에 대한 신념이 있는데 당신에게 소송을 남발하냐. 그렇지. 캠프까지 그랬더니 나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윤석열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애청자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촛불시민혁명 때 윤석열을 옥석을 가려냈어야 되는데 박영수 특검에도 좋은 검사들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 그냥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이 그때 잘한 줄 알고 좀 저도 칭찬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쁜 사람들을 아직까지 제거하지 못하고 대선 후보 1, 2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국가와 국민의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도 1등으로 나오는 조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근데 매주 1%씩 2%씩 꾸준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선 때까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공부를 했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공방에서는 여러분 공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2개가 발견된 겁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표절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논문을 받은 거. 그다음에 이번에 밝혀진 것은 전문대에는 한림정보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면서 한림성심대. 한림대는 강원권의 명문 정통 사학입니다. 유명한 학교에서. 그래요? 그리고 4년 경력을 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경력을 제출해야 돼요. 원래 저도 강사를 여러분 제가 20년 강사 1레벨 20년 교수님이십니다, 강사이거든요. 교수님. 교수님이세요. 안진걸 조선. 한성대하고 국민대에서는 베스트 강사상을 받았고요. 강의는 성공회대 시작했고요. 그 후로 경희대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경희대 당과대 강사, 상지대 총 화려하시네. 제가 웬만한 강사 경력은 뭐 화려합니다. 20년 됐는데 그때 지금은 다 증명서를 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초기만 해도 김건희가 냈때 2004년만 해도 저도 그때 성공회대 네, 강의 막 네. 했던 때인데 증명서를 내라고 안 합니다. 왜? 믿고 당연히 아, 교수나 강사하는 사람이 설마 경력을 사기를 치지는 않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강의했는지랑 어디서 활동했는지 내라 그럽니다. 근데 왜 서울대학 강의하면서 한림정보대랑 안 하고 한림대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든 강사가 돼서 자기 그렇죠. 프로필 쌓고 스펙 쌓으려고 한림대에서 강의한 것은 거짓말한 겁니다. 이건 한림대 구성원들도 속이고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학생 학부모들을 기만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예.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하면서 조금 더 한 것처럼 또는 뭐 그냥 봉사활동 증명서보다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무슨 표창장 뭐 이런 걸 맞아요. 했다고 쳐요. 예.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입니다. 네. 본인의 스펙을 조작해 버린 거거든요. 표창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그거 하나로 지금 4년이나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지금 뭔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한림대 강의 경력이 없었으면 일본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대학 간의 서열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강원권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강의한 걸로 우리 대학에서 강의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보통 강사를 뽑을 때 자기 학교 구성원들이 학부모들이 봤을 때 좀 더 흔히 말하는 자기들보다는 실력이 좋아 보거나 평판이 좋은 대학의 강사를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만일 학교에서 조건이 4년제 대학에서 강의를 한 경력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으면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로 속인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아니 그건 100% 업무방해고 이번에 그냥 강의 경력서를 조작한 거 있잖아요. 네네. 한림대에서 강의한 거로 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업무방해입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를 너무 높게 봐주는 거 아니냐. 사기꾼이 별짓을 못했겠냐. 뭐 서울 국민대학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서울대학이다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김건희를 그런 것까지 따질 그런 사람이 아니다. 김건희는 검사 스캔들을 일으켜서 온갖 범법 행위를 했던 사람인데 이거 학력 속인 거 가지고 무슨 크게 우리가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거리가 되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어제 그거 보면서 아니 김건희를 높게 봐준다. 무슨 예,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냐. 김건희는 그런데 네. 대표님 나경원의 특히 따님의 네. 입시 비리 의혹이나 사학 결탁 의혹을 뉴스타파가 정말 보도했죠. 잘 보도를 했죠. 네. 나경원은 뉴스타파 상대로 6번째인가 이번에 소송을 한 겁니다. 100% 다 패소했습니다. 100%. 예. 왜냐면 뉴스타파가 워낙 탐사를 잘하잖아요. 예. 그렇죠. 재판부에 다 근거가 있는데. 뭐 언론들 봐. 일리가 상당히 있는데 어. 왜 소송하냐? 패소. 이번 또 패소된 거죠. 여섯 번인가 그렇죠. 그랬죠. 기사 제대로 쓴 거 누가 소송해봐야 다 패소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언론자를 위축시키면서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세력입니다. 윤석열이 협박하고. 예. 나 황보승이 보좌관이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야 그러면 언론사 문 닫을 수도 있다 협박하고 우리 방송 다 그거 내보냈는데. 아니 한국승리가 개인적 사정으로 갑자기 수석대변인을 사퇴했다면 당연히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 취재 볼 수 있는 거고 취재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사적으로는 불륜 의혹이 있는데 불륜 의혹은 사생활이니까 봐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상대 남자가 지역의 건설업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부터 모르겠어요. 뭐 썸 타는 관계나 사귀는 관계였다고 쳐도 거기서 막 금품을 받고 이상한 걸 제공받고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았다. 이건 정치관법이나 뇌물죄에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거 지금 현직 공무원이 그런 어떤 간통을 벌렸다 하면 그거 그냥 개인사라고 징계 안 씁니까? 아닙니다. 공무원들에서도 그 부분은 불륜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징계는 합니다. 형사처벌은 없어졌잖아요. 네. 가중죄는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사생활까지는 우리가 타치 안 하려고 하는데 사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썸 타는 남자한테 돈 받고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고 이권을 그렇죠. 봐줬다. 그러면 이건 다 범죄가 되니까. 당연하죠. 이건 썸 타는 것은 상관없어. 범죄가 되는 거고요. 난 백은정 대표님 말씀하신 뭐냐면 공무원의 품위라든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상식을 파괴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징계 사유는 됩니다. 기사를 마구 써도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만 당하고 그것도 법원에 가도 대부분 자기들이 승소하고
배상 금액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렸던 유성 선생이 맞아요. 오죽하면 5배, 5배 손배소도 안 된다. 10배, 100배라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겠습니까? 네. 이게 피눈물 나는 피해자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언론노조나 언론연합단체 중에 지적 중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나 권력자들이 악용하면 어떡하냐. 이 지적은 일리가 있어. 그거 다 뺀 겁니다. 소송을 못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 못 해요. 네. 기존에 하던 소송만 하는 거예요. 일반 손배소만. 그러면 지금쯤에 언론연합단체들은 아, 요 정도면 우리 국민들의 그동안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로 인한 피눈물을 생각하면 이제 받아들이겠다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이게 무슨 언론 장악이래요. 그자들이 언론 장악이라니까 윤석열도 언론 장악이라는 식으로 하잖아요. 정의당까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난- 법은 네. 이 법은 여러분 언론중재법이 아닙니다. 정확히는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언론 보도가 잘못되면 중재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논란이 생기면 그다음에 확실히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당연히 그래서 인격이 짓밟히고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도 있었고 회사가 망한 사람도 맞아요.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은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도 언론하고 하잖아요. 판사나 검사 다 언론 편 들어주니까 맞아요. 비록 무혐의거나 음. 소송에도 겨우 이기는데 이겨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요. 배상 금액이. 수십억의 손해를 받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 장악입니까? 권력은 소송을 못하게 해놨는데. 근데 현업단체들이 왜 이걸 반대하고 나서냐. 기득권. 기성에 자기들이 편안하게 기사 함부로 써도 그쵸. 징벌 손해배상 당하지 않았던 기득권. 기존의 특혜. 이미 20개 분야에서 징벌 손해배상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잘못을 하면 쉽게 말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반복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당합니다. 심지어 지금 아예 집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아예 일반화시키자라는 법도 제출되어 있어요. 네, 집단 소송이나. 그럼 언론만 특별히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통과돼도 언론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 짓밟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제가 맥도날드 불매운동 하는데 맥도날드가 고의적으로 유통기한을 계속 조작했다. 이런 게 징벌적 손배제 대상이 돼야지 다시는 유통기한 조작 안 할 거 아닙니까? 법이 약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번에 아까 정의당 얘기 나왔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정의당을 가능하면 거론 안 하고 어쨌든 그 진보 정당이라 하니까 네. 힘을 합해보려 했는데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나오는 성명들은 이건 국민의힘보다 더해. 네. 앞으로 정의당을 어떻게 배제하고 가야 됩니까? 정의당을 진보 정당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이거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진보가 있는데 상당수 또는 그 압도적 국민이 생각하는 진보하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그럼 합니다. 배제를 해야 된다? 아니요, 그래도 배제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대화하고 어떻게든 저는 힘을 모아야 되지만 네. 이번 언론중재법에 대한 태도는 정말 정의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권력기관의 언론 장악이래요. 정의당도. 아니 국회의원은 심지어 청와대는 소송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언론 장악이 됩니까? 그러면 정의당은 누구를 욕해야 되냐면요. 그동안 허위보도, 조작질보도, 가짜뉴스라는 언론을 공격해야 돼, 비판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한 놈들이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나경원, 박특흠, 이주환, 진짜 남발한 놈들은 거기 있는 거예요. 수구냉정 기득권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그자들에 대한 언급 하나도 안 하면서